자, 그럼 앞에 다시 한번 봅시다. 등식,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난 식을 보통 우리가 등식이라고 부르고, 좌변, 등호의 왼쪽에 있는 식이나 문장, 우변,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 양변, 양쪽을 말하는 것, 등호의 좌우를 모두 다 말하는 것, 가에 들어갈 것,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게 하는 등식. 무슨 등식? 방정식. 방정식에 있는 그 문자 등의 표현을 우리는 미지수라고 부르고, 방정식의 해 또는 글은 방정식이 뭐가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 참. 네, 진실, 참 이런 느낌이죠.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이제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참이 되면 그 수를 우리는 해라고 부른다. 3번 방정식을 푼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방정식을 푼다. 무슨 말이에요?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한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으라는 뜻은 해를 구하라 이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을 푸시오, 해를 구하시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보통은 해를 구하라 라고 나오지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방정식을 풀어라, 해를 구하라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3번 미지수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 항등식. 좋아요. 항등식. 이렇게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계산하시오. 1번 5x-3은 2x 방정식이다. 맞습니까? 아니, 지금 1번 보기 얘기가 있었어요. 5x-3은 2x 다음 주어져 있는 저 등식은 방정식이다.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이 식에 어떤 특정 x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뀐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배운 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넘깁니다. 배운 대로 이항을 하죠. 그럼 5x 마이너스 2x 상수를 우변으로 넘기죠. 플러스 3. 그럼 좌변은 3x, 우변은 3.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값은 1. x1만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5 빼기 3, 2. 여기 x1 집어넣으면 2. 그렇죠? x1을 집어넣을 때 참이고 1이 아니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방정식이 맞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죠. 2번 x는 마이너스 1은 방정식의 해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직접 해를 구해도 되고 집어넣어도 되고. 그럼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나요?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7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5. 잠깐만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7. 좌변은 3이 되죠. 우변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5가 됩니다. 같나요? 같지 않네요. 틀린 거죠? 네. 해가 아니다. 3번 x에 대한 항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맞습니까? 아니라면 왜 아니죠? 그렇죠. 맞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가 문자입니다. 그렇죠? 무엇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무엇에 대한이라는 그 문자 x를 문자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항등식의 뜻이 그 문자 값에 관계없이 혹은 그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3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 12-4x는 4x-3과 항등식이다. 맞습니까? 항등식이 되려면 좀 쉽게 표현하면 쌍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좌변은 12-4x인데 우변을 분배하게 되면 4x-12이 돼야 되죠. 둘이 같은 건가요? 이건 틀린 겁니다. 12-4x와 같은 식은 4x-12가 아니고 이 가운데 덧셈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덧셈을 기준으로 교환 법칙을 쓴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게 같은 식이죠. 얘랑 같은 식이지 이거 두 개는 같은 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은 식이 아니기 때문에 항등식이 아니다. 결론은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지만 그게 아니면 거짓이 되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5번 상수의 1위에 대하여 3x-2는 ax 플러스 b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는 뜻은 둘은 완벽히 똑같은 쌍둥이가 돼야 돼요. 그럼 비교하는 거죠. 야, 난 3x를 가졌고
마이너스 1을 가졌는데 넌 뭘 가졌어? 난 AX와 플러스 B를 가졌어. 근데 우리들은 쌍둥이가 돼야 되는데 그럼 X 있는 것끼리 서로 같아야 되고 X 없는 것끼리 서로 같아야 될 테니까 A는 얼마? 3. X 앞에 있는 개수를 물어봤죠? X 앞에 개수 3. 뒤에 있는 B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X 뒤에는 상수. X 뒤에는 상수 얼마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느냐? 네, 맞다. 됐습니까? 틀린 거는 2번과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은 시소를 떠올리시면 돼요. 시소가 뭔지 아시죠? 이게 놀이터 가면 있는 거 있잖아? 시소. 가운데 이렇게 무게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딱 올라가면 이쪽으로 기울죠. 무거운 쪽으로 이제 기우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갔다고 칩시다. 참고로 선생님 몸무게는 어제 쟀더니 71kg 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윤화가 올라간 거예요. 여학생이니까요. 네. 그림은 좀 잘 못 그려요. 미안해요. 나 미술 정말 싫어해서. 네.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 그림 같은 거 못 그립니다. 자, 이제 윤화가 여기 올라갔더니 이 시소가 평형을 이뤘습니다. 네? 아니, 왜요? 윤화. 아니, 방윤아. 네, 방윤아라는 학생이 있어요. 내가 아는 친구 중에 방윤아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 네, 올라갔더니 시소가 이렇게 평행을 이뤘습니다. 이 친구 몇 킬로라는 얘기죠? 네, 72kg라는 얘기죠.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안 그래 보이는데. 네, 방윤아 학생을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자존심 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른이고 남자인데 여학생 보기보다 굉장히 가냘퍼 보이는 여학생보다 몸무게가 덜 나은 것도 약간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내가 돌멩이 하나 집어들었어요. 돌멩이 하나 이렇게 집어든 거예요. 5kg짜리 돌멩이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시소는 내 쪽으로 기울겠죠. 윤아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안 되겠네? 그런데 막 먹어서 살을 다시 5kg 찌웠어요. 그럼 다시 시소는 평을 이루죠. 됐나요? 선생님이 71kg에서 이번에는 얘를 다이어트를 했죠. 다이어트를 해서 3kg를 뺐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윤아가 자기 뱃살을 잘라서 3kg, 너무 잔인한 얘기인가요? 네. 3kg를 떼냈습니다. 네. 얘따 먹어라 하면서 3kg를 떼서 이렇게 삼겹살이야 하면서 준 그런 약간 잔인한데요, 느낌은. 웃으면서 하지만 실제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혹은 선생님이 야 나랑 똑같은 몸매를 가진 사람을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곱하기 2를 냈죠. 윤아도 똑같이 자기 몸매와 똑같은 사람을 한 명 더 데리고 왔죠. 네, 소정이라는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왔어요. 네, 유소정 학생이라고 있어요. 내가 아는 유소정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서 네, 다시 시소를 평행을 이루게 만들었죠. 혹은 선생님이 몸무게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윤아 학생은 자기 몸을 반토막 냈죠. 웃자고 한 소리가 자꾸 이렇게 자꾸 잔인하게 흘러가는 약간 엽기적인 영화 소리 같은 전기 툭 가지고 잉. 선생님이 몸무게를 반을 뺐다고 하면은 그냥 윤소정이 내려갔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나 혼자 있을 때 선생님이 몸무게를 다이어트해서 내가 이 몸무게 절반 값을 했더니 윤아 학생은 보자마자 자기 몸 반토막.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핵심은 그겁니다. 시소를 평행을 이루게 만들려면 원래 최초의 두 사람의 몸무게가 똑같았었어요. 근데 그 A에다가 둘이 같았는데 A에다가 어떤 숫자 C를 더해도 B에다 똑같은 그 C를 더한다면 등호는 여전히 성립한다는 뜻이죠. 좌우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빼도 네가 빼? 그럼 나도 뺄 거야. 너 곱할 거야? 그럼 나도 곱할 거야. 나눌 거야? 그럼 나도 나눌 거야. A와 B가 서로 똑같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항상 등호는 성립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뭘 조심해야 됩니까? 나눌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죠, 선생님? 나누기 뒤에 있는 숫자 C가 뭐가 아니어야 됩니까? 나눌 수 없는 숫자. 0, 그렇죠. 맞아요. C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등식의 성질은 항상 성립합니다.
근데 0이 아닌 수로 나눈다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가끔 예에서 이런 게 실제로 많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A씨와 B씨가 A씨와 B씨가 서로 같으면이라 뜻은 이건 지금 성립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써먹어도 되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죠. A와 B는 같은 숫자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자, 맞는 말인가요? 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왠지 맞다라고 말하기가 분위기가 좀 싸하긴 하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맞다고? 네. 이게 맞다고? 네. 네. 틀렸죠. 네? 왜요? 자, 이거는 발레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발레. 발레가 뭐예요? 이 발레 말고. 단내. 이 주어져 있는 문장이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 그게 수학적으로 발레라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쓰이는 또 단어인데, 얘는 발레가 존재해요. 이게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가 존재합니다. 어떤 게 존재하면, 만약에 A가 1이었고요. B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C가 0이에요. 그럼 이 식은 참이 되잖아요. 1 곱하기 0, 0. 마이너스 2 곱하기 0, 0. 그렇죠? 그럼 둘을 곱해서 0이 됐다고 해서 두 수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예가 존재하죠. 약간 이런 뜻이에요. C가 0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걸 C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C가 곱해졌으니까 둘을 똑같이 나누면 약분되고 그럼 당연히 똑같은 수를 똑같은 C로 나눴으니 A와 B는 같지 않을까? 그 반례가 여기 있다는 거고. 나누는 숫자 C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0으로 나눈다라는 조건만 없으면 이게 만약 C가 0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게 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면 이건 항상 참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학적으로 100번이 참이어도 한 번이 거짓이 존재하면 그 문장은 거짓입니다. 알겠죠? 수학은 굉장히 냉철한 학문이에요. 잔인한 학문이죠. 다른 과목은 뭐 사람이 그렇잖아. 100번 잘했어. 한 번 잘못했어. 그럼 대부분 다 뭐라고 그러죠? 괜찮아. 실수한 거야. 괜찮아. 힘내. 하잖아. 근데 수학은 100번 내렸다가 한 번 잘못하면 욕해요. 이런 미친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단 한 번도 용서 안 해요. 어떤 수학적인 문장이나 식을 봤는데 이게 다 성립해. 근데 딱 한 번 성립 안 해. 우리가 느끼기는 한 번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무수히 많은 해가 참이라 하더라도 하나가 참이 아니면 주어진 문장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수학은 굉장히 냉혹한 그런 학문이죠. 자, 그런 성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등식의 성질. 여기는 뭐 들어가냐면 당연히 이제 B-C가 들어갈 테고 여기는 양변을 뭐가 아닌 수로 나누어도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따라서 나에 들어갈 숫자는 0이 들어간다.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가 나와 있는데 저 예를 한번 써볼게요. 2x 더하기 3은 9 라는 예가 있습니다. 네. 이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원래 우리가 원래 여러분 뒤쪽을 배웠으니까 이항을 알고 있어서 이항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쉽긴 하죠. 보통 이렇게 풀잖아요. 보통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푸는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보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등식의 성질. 자, 나는 x를 구합니다. 난 x를 구해요. 난 x만 사랑해. x값을 구하고 싶은데 앞에 2가 붙었어요. 2가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면 곱하기로 붙어 있죠. 이 2를 지우기 위해서 2를 나누려고 노력했어. 그랬더니 D가 이 앞에 있는 2가 씩 웃으면서 이 뒤를 봐. 뒤를 봤더니 3이 붙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 뒤에 있는지 몰랐는데 뒤에 3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 뒤에 있는 놈부터 먼저 처리해야지. 더하기 3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뭐 하죠? 등식의 성질, 양변에 3을 뺍니다. 더하기의 반대 빼기, 곱하기의 반대 나누기 이런 느낌이에요. 더하기 되는 숫자 3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3을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2x 더하기 3과 9가 서로 같았는데 뒤쪽에다 뭘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빼기 3을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빼기 3.
근데 왼쪽에 3 빼면 오른쪽도 똑같이 3을 뺄 수 있다. 그래도 등호는 여전히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지워지고 0이 됐고 더하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좌변은 2x가 남고 우변은 9 빼기 3, 6이 남더라. 자, 그 다음 2와 x 사이에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2를 지우고 난 x를 구하는 거지 2x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2x의 답은 6이 맞습니다. 2x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6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데 지금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혹은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뜻은 2x의 값이 아닌 x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곱하기 되는 2를 지우기 위해서 2로 나눕니다. 이렇게.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눠도 그 나눌 숫자가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다고 성립하죠. 근데 이게 나누기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보기 편하고 계산하기 편하게 나누기 2의 개념인 분모에다 2를 이렇게 2를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기 2와 같은 표현이니까요. 그 약분하면 여기는 1이 남고 여기는 1이 남고 당연히 같은 수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그냥 원래 1이 남는 겁니다. 1x는 x라고 보통 쓰고 약분하면 여기는 3이 남아서 네, 지금처럼 등식의 성질 이쪽에 내려올 때는 양변을 이쪽이죠. 이렇게 내려올 때 양변을 2로 나눈다라는 개념이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본의 아니게 귀찮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조금 귀찮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겠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보세요. 등식의 성질을 쓰다 보니까 2x 더하기 3에다가 3을 우리가 빼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3을 빼야 되겠죠? 얘는 더하기 3 빼기 3이 지워지면서 이게 실제로는 없어지는 역할이 되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니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니까 가만히 있어봐. 여기 있던 플러스 3이 이렇게 항이 옮겼네? 옮기면서 가지고 있는 부호 플러스의 부호가 반대로 써지며 마이너스 3으로 숫자가 바뀌어서 생기네? 이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항을 옮긴다고 그래서 이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항이 이사를 하는 겁니다. 등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는 변 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항이라고 그러고 그 이항, 이사할 때는 이사 비용 내잖아요. 똑같이 이항할 때도 이항의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은 가지고 있는 부호가 반대 부호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렇게 보통 움직여준다. 이 개념을 우리는 이항이라 부르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무엇으로만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이게 뭐예요? 부호만 네,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얘를 이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항상 그래라 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등호의 일반적입니다. 등호의 왼쪽은 문자가 있도록 쓰고 등호의 오른쪽은 숫자가 있도록 보통 이항을 많이 하죠. 우리가. 등호의 왼쪽은 문자가 사는 동네고 오른쪽은 숫자가 사는 동네라 각각 사는 동네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는 이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입니다. 4x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5.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고 그러면 원래는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양변에 1을 더해준다.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럼 양변에 1을 더한다. 양변에 1을 더한다. 없어진다. 이렇게 된다. 양변에 2x를 뺀다. 양변에 2x를 뺀다. 양변에 2x를 뺀다. 없어진다. 그럼 좌변은 2x가 남고 우변은 6이 남는다. 양변을 2로 나눈다. 그러면 x는 3이 된다. 뭐 이렇게 푸는 건데 등식 성질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찮잖아 사실. 너무 좀 시간이 걸리고. 빠르게 이항을 통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2x가 문자가 왼쪽으로 가자. 4x-2x. 그 다음에 문자가 왼쪽 사는 동네라면 숫자는 반대로 오른쪽이 사는 동네니까 자기 고향 찾아가는 겁니다. 난 내 고향 찾아갈래. 얘는 원래 고향에 살고 있는 애고 살고 있던 애는 놔두고 넘어간 애 반대로 2x는 6, 양변 2로 나누면 x는 3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실례가 안 된다면 얘랑 얘는 같은 식인가요? 다른 식인가요? 위와 아래식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물어봅시다. 맞죠? 2분의 5냐? 3이죠?
얘랑 좌우변의 항을 서로 바꿔요. 위와 아래는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같은 식이잖아. 같은 식이에요. 등호의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걸 자리를 바꾼다 하더라도 서로 똑같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윗식과 아래식은 같은 식이네요. 그렇죠? 근데 윗식을 풀 때는 EX가 이렇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로 딱 남고, 뭐 상수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가 돼서 양수로 나누게 되면 숫자 계산이 그만큼 편해지죠. 근데 밑에 있는 식은 똑같은 식인데 이걸 좌변을 이렇게 문자를 좌변 넘기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숫자는 반대로, 문자가 좌변 가면 숫자는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변으로 가는 게 보통 우리가 아까 말한 일반적 계산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2x, 우변은 마이너스 6,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2요. x는 3이요. 뭐 이렇게 답을 쓰는데, 그렇죠? 아까 위를 풀 때와 아래를 풀 때는 똑같은 답을 구하는 과정인데 위보다는 아래가 좀 더 부담스럽죠. 이유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였기 때문에 그 음수를 양변 나누다 보면 부호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선생님 원래 방정식 풀 때 문자는 다 왼쪽 보내고 숫자는 다 오른쪽 보냅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풀어요.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근데 상대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 요령껏 푸실 수 있다면 문제 풀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라.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 개수가 숫자가 크고 이쪽이 작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생겨요. 에이 어차피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생기니까 그냥 미리 좌우를 바꿔놓자.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뭐 굳이 왜 얘가 일로 넘어가지? 얘가 일로 넘어가면 안 되나? 넘기는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문자가 오른쪽 넘어가면 숫자는 반대로 왼쪽으로 반대 방향 넘어가다 보면 원래 살던 애 써주고 넘어가면 반대 부호, 원래 살던 애 써주고 넘어가면 반대 부호. 6은 2x, 양변 2로 나누면 3은 x, 따라서 x는 3. 뭐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로 이럴 때 많이 쓰이죠. 우리가 문제 풀 때 6-2x는 4. 뭐 이런 거 풀 때 있죠. 이런 거 풀 때 막 이쪽을 넘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x, 4 마이너스 6. 이게 계산하다 막 음수 계산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4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2.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니까 음수, 없어, x. 음수를 나누면 양수가 되고 약분하면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얘가 일로 넘어가면 돼요. 얘가 일로 넘어가고. 이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개수가 양수가 나와서 그만큼 숫자 계산하기가 좀 단조롭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약간 요령, 팁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약간 요령이에요. 계산 복잡할 때는 가만히 있어봐. 얘를 넘기는 것보다 얘가 일로 넘어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이런 거 은근히 많이 틀리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1번, x-3과 y 플러스 3이 서로 같으면 x는 y 플러스 6과 같다. 맞나요? 이건 뭐 이항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등식의 성질, 양쪽에 뭘 더한다? 양변에 3을 더한다. 왜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을 보니까 x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3이 없어졌네요. 마이너스 3 없애려면 반대 부호인 플러스 3이 필요했던 거죠. 양변에 3을 더합니다. 그럼 여기 3 더하고 여기 3 더하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x는 y 플러스 6 이렇게 딱 남겠죠. 맞는 말입니다. 아니면 이래도 되고요. 모양을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x만 남기고 여기 숫자가 없네. 아 마이너스 3은 이항하는 뜻이구나. 그럼 플러스 3 없어지고 x는 y 플러스 3 더하기 3이니까 맞네. 이건 맞는 말이네. 이렇게 이항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등식 성질을 보셔도 되고. 2번 자, 얘는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뭐 꼭 정해지진 않았지만, 왜 좌변에다 포인트를 맞춰봅시다.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는데, 얘네들이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하는 거는 x 플러스 1이 아닌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뒤에 어떤 수를 빼야 될 텐데, 얼마를 빼면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이 되나요?
그치, 2를 빼야죠. 이렇게. 2만큼 빼냅니다. 이렇게 2를 빼내요. 그럼 계산상 여기는 x-1이 남고 우변은 y-4 이런 관계가 결과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같나요? 안 같네요. 뒤에 숫자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 아 이건 틀렸다. 2번이 틀린 답이구나. 3번 x분의 5 잘못 썼죠? 5분의 x y 얘도 그렇잖아요. 좌변에 x만 남았네요. 왼쪽에 x만 남기라고? 분모 5를 지우려면 5만큼 이건 나누기 5잖아요. 분모에 5가 있다는 뜻은 나누기 5 한 겁니다. 나누기 5를 지우는 방식은 양변에 곱하기 5를 한다. 약분되고 지워진다. 1, 1. 그래서 x만 남고 우변은 y 곱하기 5 줄였으면 5y. 맞는 말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다. 4번 3x랑 4y가 서로 같았는데 이렇게 되느냐고 물어봤죠?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 모양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까? 여기 분모가 4가 남기면 분모 3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 분모 4가 나오게 만들려면 뭐로 나누죠? 12로 나누는 겁니다. 얘도 1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약분되면 여기는 4가 남죠? 여기 1이 남고 약분되면 3이 남고 여기 1이 남아요. 그럼 남은 건 4분의 x는 3분의 y랑 같다. 네, 이건 맞는 말이네요. 이해됩니까? 혹시나 헷갈린다면 선생님 좀 약간 헷갈립니다. 뭐 그렇게 헷갈릴 건 없거든요, 사실은. 두 식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양변을 12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똑같은 수를 나눠도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걸 12로 나누고 이걸 12로 나눴더니 약분되고 4분의 x 약분되고 3분의 y는 같은 수로 나누면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는 등식의 성질이니까 이렇게 되느냐 확인해 봤더니 똑같은 식이라 아 이거는 성립하는구나 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만약 헷갈린다면 잘 보세요. 이렇다면 이게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게 맞다면 만약에 맞다면 그러니까 대각선끼리 서로 분수의 성질을 보면 분수와 분수 서로 같을 때는 대각선끼리 서로 곱한 값이 서로 같다는 거 알고 있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2분의 6과 1분의 3은 서로 같은 분수죠?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6. 원래 서로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곱해봤어요. 얼마 나오죠? 3x와 같다. 누가? 이렇게 곱한 값. 4y. 똑같이 나오네요. 그럼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어떤 예를 본다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2x는 5y랑 같다. 따라서 2분의 x는 5분의 y랑 같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봐요. 그럼 헷갈리면 반대로 보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5x죠? 이렇게 곱하면 2y죠. 그럼 5x는 2y랑 같다는 식이야, 이 말은. 근데 문제랑 잘 보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안 맞잖아. 이 식의 결과는 5x랑 2y가 같다는 결론이고 얘는 2x랑 5y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서로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이런 거는 같다고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5번. x는 2y랑 같다면 이게 성립하냐 물어봤죠? 그럼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 성립한다면 얘를 풀었을 때 일결과가 나와도 된다는 뜻이지. x-2는 2y-4. 똑같지는 않은데? 그럼 여기다 이제 뭘 빼면 되죠? 양변에? 양변에 2를 빼봅시다. 양변에 2를 빼세요. 빼면 x에다 2를 빼면 x-2. 2y에 2를 빼면 2y-2. 결과가 같나요? 얘네들 결과 같지 않네요. 네. 얘는 빼기 2가 붙었고 얘는 빼기 4가 붙었기 때문에 이 결과와 이 결과는 아무리 조합해도 서로 같아질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5번이 틀렸죠. 2번과 5번이 틀린 답이다.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을 이항해서 정리한 식. 그 식이 x에 대한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 그 방정식을 우리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며 꼴은 ax 플러스 b는 0의 꼴로 돼야 된다. 단 a는 0이 되면 안 된다. a가 0이면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여기 1차 방정식 풀이할 때는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보통 그렇다는 얘기죠. 문자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무엇은 우변으로?
숫자 혹은 상수는 우변으로 뭐 둘 중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 혹은 상수. 양변을 정리해서 AX는 B꼴로 나타낸 다음에 양변을 X의 개수인 무엇으로 나눈다? X의 개수. 지금 책에 X의 개수 뭘로 표현되어 있죠? 그거 바로 2번, 바로 위치를 보세요. AX라고 되어 있잖아요. X의 개수가 누굽니까? A죠. 그죠? A로 나누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거 9-3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갑자기 모르는 A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A가 아니고 1이었다고 칩시다. 나머지 그대로 쓰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OX 좌변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X가 없는 상수의 개념인 1은 플러스 우변으로 넘기죠.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게 A라고 썼다 하더라도 분명 X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숫자 취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란 얘기예요. 그럼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문자는 왼쪽으로 보낸다. 그 숫자는, 선생님 A는 문자인가요? 숫자인가요?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X에 대한 이란 말. X에 대한 1차 방정식까지 별표 하나. X가 미지수예요. 따라서 X만 문자입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X가 아닌 문자는 상수 취급한다. 취급한다. 라는 표현이죠. X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러면 X가 문자입니다. 그럼 X가 아닌 나머지 Y나 A나 B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숫자 취급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럼 Y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럼 그때는 Y가 문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Y가 문자고 Y를 뺀 나머지 X, 뭐 Z, W 이런 거 전부 다 문자가 아닌 숫자로 취급한다 라는 뜻이지. 그럼 얘도 그렇죠. X가 있는 8X와 5X는 문자가 있는 하니까 좌변 넘긴다면 X가 없는 A나 10은 우변으로 넘깁니다. 근데 A가 1로 넘어가면 A의 부호인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좌변 정리하면 3X, 우변은 계산이 안 되죠. 일단은 숫자긴 한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일단 썼어요. 그 양변을 뭐로 나눕니까? X의 해를 구하려면 양변을 개수인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따라서 X는 3분의 10-A. 좀 안 이쁘지만 이런 모양으로 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나요? 그 해가 라는 뜻은 그 X값이 알고 보니 자연수여야 돼 라는 뜻이죠. 여기는 10-A가 3분의 10-A가 이게 자연수가 그러려면 분자에 있는 10-A는 3의 무엇이다? 3의 뭐라? 배수이다. 그렇지? 인호가 잘 대답했어요. 3의 배수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3의 배수가 돼야 3이라든지 6이라든지 9 이렇게 돼야 약분하면 약분되고 1, 2, 3이라는 자연수가 남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10-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 아니면 6, 아니면 9, 아니면 12, 아니면 15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됐습니까? 근데 구해봅시다. 10-A가 3이라면 A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죠? 7이 되어야 되고요. 10-A가 6이라면 A 값은 4가 되어야 될 테고 10-A가 9가 되려면 10에서 1을 빼야 9가 되죠? 10-A가 12가 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2 10-A가 15가 되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야 될 텐데 문제 보면 A도 자연수래요. 이 중에 자연수 7, 4 1은 자연수지만 얘네는 자연수가 아니죠. 음의 정수잖아요. 이런 건 답이 될 수 없다.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다 답이 될 수 없을 테니 정답은 이렇게 3개가 정답이다. 됐습니까? 답을 다 고르는 거니까요. 1번도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답이고 그 다음에 4번도 답이 됩니다. 말하면
복잡하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귀찮은 거죠. 귀찮아요. 이런 거잖아요. 괄호가 있으면 무엇을 이용하여? 분배 법칙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야죠. 개수가 소수이면 양변에 10의 거듭제곱 곱하여 개수를 무엇으로 고쳐 쓴다? 정수로 고쳐 쓴다.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양변의 분모에 무엇을 곱하여? 분모들을 다 지우려면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쳐 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가로 있으면 가로 풀어주고, 소수 있으면 10의 거듭제곱 곱해주고, 분수 있으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고. 그럼 첫 번째 가로를 풀어줘야 되죠? 2x 마이너스 2는 분배 법칙에 썼고요. 이렇게. 그럼 배운 대로 합시다. 또 x에 대한 1차 방식이니까 x를 넘기죠? 그럼 5x가 되고 우변은 a 플러스 2가 됩니다. 문자 나왔다 당하지 마세요. 양변을 그냥 5로 나누시면 됩니다. 가볍게. 분모에 5가 깔리면서 분자는 a 플러스 2. 자,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의 이제 해입니다. 얘가 첫 번째 관계식 해가 됐죠. 자, 두 번째 관계식은 선생님 분모에 5가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양변에 5를 곱해야죠. 이 분모를 지워서 계산해야 되잖아. 분수식을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양변에 5를 곱합니다. 그러면 5는 몇 번 분배됩니까? 3번 분배됩니다.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총 3번이에요. 그럼 여기다 5를 곱하면 분모가 지워지고 남은 분자에다가 1을 곱하는 거니까 3x 플러스 4가 좌변에 남고요. 우변은 5를 곱해야 됩니다. 5bx 5를 곱하면 60. 또 배운 대로 합시다. 이걸 1로 넘겨요. 넘기면 3x 마이너스 5bx. 그다음 x 없는 얘를 1로 넘깁니다. 그럼 60 마이너스 4. 말했죠? 동량 처리하는 겁니다. 동량 처리할 때 무슨 법칙 쓰인다고요? 저번 시간에 힘주어 얘기했던 부분인데 동량 처리할 때는 무슨 법칙 쓰인다? 분배 법칙 쓰인다. 3 빼기 5b로 분배하기 전으로 돌리고 x.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x는 바깥으로 뺀다. 그럼 이거는 56이 된다. 배운 대로 하자. 나 뭐 배웠지?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눈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좀 복잡하지만 3-5b다. 개로 양변을 나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약분되고 지워지고요. 이게 무엇이 됐든 간에 같은 수로 나눈 거니까 1밖에 안 남잖아요. 1. 그럼 1x는 그냥 x라고 쓰면 되고요. 우변은 3-5b분의 56. 자, 얘가 우변에 있는 x값이에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두 방정식 해가 모두 2다. 알고 보니 내가 구한 이 x값이 2란 뜻이에요. 알고 보니 내가 구한 이 x값이 2였다라는 뜻이죠. 양변에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다시 또 방정식을 풉니다. 양변에 2를 곱하죠. 방정식 양변에 5를 곱해요. 그러면 좌변은 a 플러스 2, 우변은 5, 2, 10. 이렇게 플러스가 넘어가면 a 값은 8이 되고요. 이쪽도 풀어봅시다. 이거 저번에 한번 말했던 건데 2분의 6은 3 고왔죠. 그럼 이걸 우리가 두 가지씩을 빨리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랑 곱한 값 2와 3을 곱하면 분자값 6과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얘랑 자리를 바꾸어도 이 등식은 성립합니다. 얘도 이걸 바꾸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곱하는 것보다는. 바꾸면 5분의 56은 3-5b 2분의죠. 미안합니다. 2분의 56은 3-5b. 그럼 여기 약분하면 28은 3-5b. 그럼 이게 1로 넘어가죠? 그럼 5b가 되고 28이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5가 된다.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약분되고 b의 값은 음수를 양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고 5. 그렇죠?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얘네들이 더하세요? 그럼 정답은 3이 됩니다. 이런 풀이죠. 자,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선생님도 이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진 않아요, 선생님도. 근데 원풀이는 이렇다고 봐도 돼요. 방정식 해를 구한다. 근데 왜 굳이 선생님이 이 풀이를 보여드렸냐면,
여러분이 이제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를 처리할 때 방정식이든 뭐든 이 문자를 처리할 때 너무 어려움을 겪는데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고자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풀어드린 겁니다. 그냥 문자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를 모아주고 a라는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배운 대로 양변을 오로 나누어서 간단히 정리한다. 이쪽도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가 있는 식은 적당히 동량 모을 때 분배 법칙에서 잘 모아주시고 x 앞에 있는 개수 아무리 복잡해도 그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똑같은 걸 나누면 좌변을 신경 쓰지 말고 x 쓰면 되고 우변을 잘 신경 쓰되 그 우변이 2가 되려면 다시 방정식 풀 때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건데, 자, 풀이 이렇게 됐지만 원래 풀이 좀 더 쉬운 풀이 이렇습니다.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해가 모두 2랍니다. 결론은 여기 이 방정식의 x의 2를 뭐입하면? 대입하면 식은 무엇이 된다? 참이 된다. 그렇죠? 얘도 이 x값 2를 여기다 대입해도 이 식은 참이 된다. 그러니 복잡하게 풀지 말고 그냥 x에다 바로 2를 대입하자입니다. 그럼 여기다 x에다 2를 대입해요. 2 가로 2-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플러스 a. x에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부터 풀어봅시다. 얘는 1이죠. 여기 곱하기 생략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1. 이 좌변이 우변은 마이너스 6 플러스 a. 따라서 a 값은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a 값은 8. 좀 쉽게 나왔죠? 얘도 x에 2를 대입한다. 5분의 3 곱하기 2 더하기 4는 b 곱하기 2 플러스 1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가 계산해보면 6 더하기 4니까 10이죠. 5를 갖고 나면 좌변은 2가 남습니다. 우변은 2b 플러스 12. 넘어가면 이게 1로 넘어가, 이거 넘어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냥 얘만 1로 넘기면 됩니다. 그럼 2-12는 2b랑 같고 마이너스 10은 2b랑 같고 양변을 2로 나누죠. b에는 개수 2로 나누면 b값이 나오죠. 그 b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5. 얘랑 얘랑 더하면 정답은 3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단순한 풀이죠. 그래서 해가 나오면 자, 잊지 마세요. 여기다 밑에 써놓습니다. 밑에다가 뭐라 써놓냐면 방정식은 풀이법이 방정식을 푸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뭐를 구하라고요? 해를 구하라. 인데 방정식을 푸는데 어떤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해가 존재해요. 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를 방정식에 뭐 한다? 대입한다. 이 사이에 쓰세요. 꼭 이거 쓰세요. 일단. 일단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한 겁니까? 보통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면 일단은 대입해보는 겁니다. 일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뜻이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뭐 대입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일단은 한번 먼저 우선순위로 한번 집어넣어봐. 그리고 풀리면 좋고 안 풀리면 다른 조건을 써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일단 대입한다. 해가 존재하면 일단은 대입하고 봐라.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건 몰라도 되지만 고등학생들이 많이 푸는 식 이런 게 있어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 주어져 있는 x값이 a일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a일 때 a제곱 플러스 5a의 값을 구하시오. 얼마죠? 얼마요? 선생님, 저 배운 적이 없는 우리 복잡한 방정식 2차인 것 같은데 2차 방정식은 안 배웠습니다. 여기서 배우셨잖아요.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면 뭐 해보라고요? 일단 대입해보라고요. 뭐에다가 뭐를? 뭐에다가 뭐를? x에다가 a를, x에다가 a를 일단 대입해봐라.
근데 보니까 이 값만 구하라는데 이 값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 마이너스는 필요 없잖아요. 넘기면 되죠. 그럼 a제곱 플러스 5a 값은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단치 않아. 일단 대입하란 말을 말로는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 줄 때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꼭 숫자만 대입하는 뜻은 아니고 해가 나오면 그 해가 숫자든 문자든 일단 대입하고 봐라 라는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활용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아마 시간상 지금 여기까지 안 될 것 같고 여기 과제 푸실 때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뭐 활용도 풀 수 있으면 푸시고 혹시 안 된다 하면 저는 아직 활용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다 배우신 건데 풀 수 있으면 풀고 안 되면 네, 일단 되는 것만 활용 중에 난 이 활용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놔두세요. 근데 아니 뭐 활용을 우리가 수업에서 안 배웠지만 내가 그 전에 활용 푸는 거 알기 때문에 여기 활용 문제 나오죠. 뭐 이 중에 뭐 이런 거는 내가 풀 수 있겠는데 여기 뭐 지나간 이런 문제 중에 뭐 이런 거는 내가 풀 수 있겠는데 그럼 푸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해보고 안 되면 놔두세요. 과제는 이 중단화 마무리까지 여기 좀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